제가 삼슬라를 냉면 병합 후 가격 기준으로 21달러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1월에 테슬라를 살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삼슬라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했을 때 3배가 최고점에서 붙어 있었다면 99.9%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TQ 속슬 불주를 투자했던 경험상 지금 한번 사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샀었는데, 안녕하세요, 슈퍼너멀입니다. 주말이라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다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말았는데, 아프고 그런 건 아닌데 목소리가 이 모양이라서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는 수익이 잘 나고 있던 저의 계좌가 다시 마이너스가 된 투자 여행의 역사적인 날이라서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요.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실 텐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마 했지만 드디어 카운터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잡히지 않는 물가와 지정학적 갈등이 가장 큰 것 같고, 이제는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을 다시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3월 연준 의원 19명의 희망적이었던 전망치는 한 달 만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난주 이란이 이스라엘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다는 소식을 기록했었는데,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기어코 이렇게 보복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뉴스도 나왔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형식적으로 보복 공격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란에서는 또 건드리면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장난 지금 나랑 하냐 하면서 또 건들면 죽여버린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금요일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아주 오랜만에 마켓맵이 이렇게 시뻘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SML의 1분기 매출과 수주가 부진하다고 발표가 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부진한 게 아니냐는 우려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이 완전 초토화가 됐습니다. 3대 지수는 한 주 동안 이렇게 다우만 방어가 잘 됐고, 나스닥과 S&P 500은 5일 연속으로 하락을 해서 S&P 500이 5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몇 주 연속으로 오르고 2024년 되고서도 계속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전문가들의 올해 예상치를 훌쩍 넘겨버렸었는데, 이렇게 악재가 터지니까 내려오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위에서의 마켓맵은 금요일 하루의 상황이었는데 일주일치로 보면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진짜 초상집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올해 거의 최고점의 상황과 비교를 해서 제 계좌가 최고점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됐고, 37%가 넘게 올라갔었는데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1년 동안 노동 수입으로는 모으기 힘든 만큼의 돈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 부분 익절을 하고 현금을 보유했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보다 더 큰 하락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수량을 더 모아놓으면 다음 상승 때 더 크게 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오는 허탈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결과론적인 거라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시황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경제신문과 기사 스크랩을 공유해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아닌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이대로 끝낼지 아니면 또 공격을 주고받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몇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인 세계가 멸망하는 상황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연기금이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증시의 과열 논란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려 한다는 소식인데, 일단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근거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기금이 주식을 팔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 꽂힌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며 배당에 관심이 있다면은 생소한 내용이 아닐 테지만 배당금으로 연금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기사로 나와서 스크랩을 했고, 저 역시 매달 내 월급 이상의 배당금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몰랐을 시절을 생각하면서 저처럼 재테크에 무지했던 사람이 제가 올린 유튜브와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를 공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살짝 고민을 했는데, 대마초 ETF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원자재 ETF들과 함께 랠리에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 독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미국에서도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계좌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코인을 보면은 얼마 안 갖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밖에 안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상태고, 평소에도 신경을 안 쓰지만 지금 미국 계좌가 박살이 났는데 코인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문제의 미국 계좌는 지난주 15%에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일부는 지난주보다 오른 종목도 있지만 역시 3배 레버리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TQ 속슬 불주 3배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로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팔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5년, 10년을 바라보는 3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니면은 중도에 포기하게 될지 모르지만, 폭락을 이겨냈다고 해서 마냥 꽃길만 걸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각오는 충분히 하고 있었고, 폭락을 견뎌내고 상승하다가 떨어지는 상황은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긍정의 뽕을 한 대 맞고 바라보면은 거의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TQ 속슬 불주만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의 대폭락을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공포를 이겨낸 결과물이고, 조금 올랐다고 팔려고 3배 손을 댄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버텨볼 거고요.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번 돈을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꾸준하게 수량을 늘려보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요. 개인적으로는 미친놈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이온큐가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가격에 근접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아이온큐를 6달러대에서 발견을 하고서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2주 만에 10달러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삼슬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투슬라와 삼슬라에 투자를 한 지 3개월이 다 됐는데 테슬라의 거듭된 악재로 끝이 안 보이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8.4달러까지 내려갔을 때 매수를 걸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반등하면서 9달러가 넘어서 마감을 했는데요. 바닥을 찍은 건지 더 내려갈 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선반영이 돼서 이 가격일지 더 큰 한방이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삼슬라를 액면 병합 후 가격 기준으로 21달러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1월에 테슬라를 살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삼슬라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했을 때 3배가 최고점에서 붙어 있었다면은 99.9%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TQ 속슬 불주를 투자했던 경험상 지금 한번 사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샀었는데, 21달러에 샀던 게 9달러가 됐으니까 99.9% 망가진 주식을 사서 거기서 또 다시 57%가 떨어진 상황을 맞이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분할로 대응을 하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38%를 기록 중입니다. 삼슬라를 사서 작살이 나기 시작하니까 또 유튜브 댓글에 똑똑하신 분들께서
별 걱정을 다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2022년의 데자뷰 같은데, 저는 209대 1로 액면 병합이 됐을 때도 21달러에서 쭉쭉 내려가서 다시 주가가 소수점이 될 수 있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밑에서 잡았다고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 같은 거는 안 했고, 개별주 3배는 내가 겪은 TQ 속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고, 실제로 겪으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몸으로 깨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론적으로 지수 추종 ETF는 34%가 떨어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 전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질 일은 없다고 보는데, 테슬라는 다릅니다. 개별주이기 때문에 34% 떨어지는 게 가능해요. 그냥 테슬라가 상장된 이후에 34%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에 위안을 삼아서 거기에 희망을 걸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 내리고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50주에서 100주는 2030년까지 보유를 할 생각이고, 나머지 수량은 평단을 내리고 반등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생각대로 안 되지만요. 그리고 더 주가가 내려간다면 또 평단을 내리기 위한 분할 매수를 할 거고, 삼슬라에 투자되는 금액은 많아야 10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정말로 삼슬라가 없어진다면 맥시멈 1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될 테지만, 저와 같은 생각으로 접근을 하거나 단기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많아서 거래량이 터무니없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슬라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34% 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당장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TQ 속슬 삼슬라를 언급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조회수 때문입니다. 이런 소재를 안 쓰면 제 영상을 볼 사람이 없어요.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 투자관 이런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구독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유튜브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그로를 끌어야 됩니다. 그 뿐이에요. 이제 갓 1000명 넘은 유튜버가 계신데 분석을 차분하게 엄청 열심히 하면서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분석을 잘 하시니까 멤버십이 저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저는 한 명밖에 안 계신데 너무 감사한 분이죠. 천사입니다. 제가 하는 유튜브 활동은 생산성이 전혀 없는 활동이에요. 버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잠을 안 자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챙기려면은 어그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테슬라가 100달러 밑으로 가면 다시 올게요 하는 산뜻한 댓글로 아침을 맞이했는데, 100달러 밑으로 가면은 삼슬라는 소수점 전후가 되겠죠. 저는 그러면은 또 삽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가 100달러? 100달러는 양반이고 1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언젠가는 전고점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기준으로 잡은 수량은 2030년까지 들고 갈 겁니다. 저한테 흥미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구경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형님들이 훨씬 많이 아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는 말을 영상 효과로는 남겨도 제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림 설정 하지 마시라고 가끔씩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냥 차트나 기술적인 분석을 안 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번 주에 배당금이 입금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리얼티인컴 배당금이 들어왔고요. 아들 계좌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웃긴 거는 제가 작년 11월 계좌주 손절을 하고 멘붕이 와서 잠시 분노의 단타를 하다가 별 재미를 못 보고 현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렸는데, 어떻게 우연히 배당락일에 걸렸는지 S퓨얼셀이라는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하늘이 저를 딱하게 여기셨는지 다행히도 제가 갖고 있을 때보다 주가도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친환경 보능상자 이슈로 갖고 있는 국내 주식은 2,700원을 찍고 살짝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평단을 낮출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가격 2,400원대까지 내려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매주마다 적금 대신 인덱스 ETF를 모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만큼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지난주에 55%였는데 10%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졌으면 기분 좋게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상향을 하니까요. 지금 이 그림과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